제가 수영을 한 1년 반 정도 배우다 보니까 수영 관련 물놀이들이 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프리다이빙도 조금씩 해보고 있고, 이제 스노클링에 특히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강원도 장호항에서 스노클링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이제 가평 계곡에서 이제 미니 스노클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제대로 된 스노클링은 아니고 그냥 물살이 너무 세고 물도 차갑고 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냥 수면 위에 얼굴을 가져다 댄 정도밖에 안 돼서 이게 스노클링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대로 된 스노클링은 이번에 장호항에서 생애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KTX를 타고 동해역으로 가는데 강원도 바다가 정말 이쁘더라고요. 와, 강원도 바다가 이렇게 좀 이쁘게 생겼었나? 특히 이제 정동진역에서 잠깐 정차하잖아요. 그때 이제 바다가 쭉 보이거든요. 색깔이 정말 너무 이쁜 거죠. 그래서 와, 강원도 장호항은 한국에서 대표로 이제 스노클링 하는 명소로 유명한데 거기는 이제 어떨까 하면서 이제 계속 설렘이 가득 찼습니다. 네, 이렇게 무사히 장호항에 도착했습니다. 위치는 지도에 장호항이라고 치면은 장호 해수욕장에서 조금 지나가면은 장호항이 있고요. 그냥 그 포인트로 오면 되고, 이제 차로 오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주차가 조금 사람도 많고 이래서 주차가 좀 어렵다고 알고 있고, 제가 보기에도 좀 그랬고요. 평상이 있는데 평상은 미리 예약해서 뭐 4만 원인가 주면 이렇게 평상을 주는데, 그 근처에는 평상 없이는 이렇게 따로 앉을 수는 없고, 평상이 없으신 분들은 바위 근처나 이런 데 쉴 수 있게 있는 곳에서 이렇게 돗자리 같은 걸 깔고 자리를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스노클링 하려고 장비들을 챙겨왔는데, 이건 안전 부위입니다. 이제 안전 부위에 이렇게 튜브처럼 바람을 입으로 주입해서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쉴 수 있고, 이제 발이 아프지 않게 슬리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슬리퍼는 미끄러질 수가 있어서 오히려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아쿠아 슈즈를 신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건 용량이 10리터짜리 드라이백인데 안에 이제 뭐 스노클링 장비나 방수팩이나 뭐 여러 가지 꽤 많이 들어갑니다. 뒤로 백팩처럼 매서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는 프리다이빙 수트입니다. 이건 6mm짜리로 한 6만 얼마에 그 네이버에서 구매한 건데, 그래서 몸의 체온 유지나 부력 상승에 도움이 되는 프리다이빙 수트로서 바다 스노클링 할 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 부위가 줄에 이렇게 매달아서 허리춤에 매달면은 튜브가 이렇게 따라오니까 이것도 되게 안전하더라고요. 근데 돗자리도 가지고 와서 여기 이제 위에 제품들, 이제 돌에 이런 거 다치지 않게 돗자리도 가지고 왔고, 스노클링 포인트는 이렇게 보면은 계단으로 내려오는 데가 있거든요. 이제 이쪽이 이제 얕은 수심의 메인 포인트고, 저희는 이렇게 따라 올라와서 바위 쪽에 이렇게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서 이 뒤쪽으로 넘어가는 이 깊은 포인트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오른쪽 끝에부터 이 왼쪽까지가 되게 깊거든요, 수심이. 그래서 여기서 스노클링 포인트를 잡고서 스노클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로 들어가자마자 수심이 엄청 깊더라고요. 그래서 와, 제가 이런 바다에서 딱 제대로 보는 건 처음인데, 이 바닷속 깊이, 이 엄청난 깊이를 보니까 굉장히 좀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장호항 스노클링이다 하면서, 그래서 너무 재밌고 계속 바다에 있고 싶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수온 자체는 되게 처음에는 좀 따뜻했어요. 뭐 수트뿐만 아니라 물 자체도 좀 미지근해서 스노클링 하기 되게 좋다 했는데, 이게 막 따뜻한 물도 있고 어디 가면 좀 물 차갑기도 하고, 이게 해류가 계속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체온 유지를 위해서 뭔가 좀 옷을 좀 껴입거나 맨몸으로 하는 것은 조금 추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바다 수영이 처음이고 뭐 이렇게 들어가 보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약간 좀 긴장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온 오리발이 있었는데 겨드랑이에 딱 끼고서 바닷속으로 딱 들어갔는데, 오리발까지 같이 겨드랑이에 끼고 들어간 거죠. 몰랐는데 이제 친구가 오리발 침수된다고 보니까 이제 오리발이 바닷속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는 이제 바위에 걸려 있어서 제가 살짝 들어가서 잡았고, 하나는 아예 바닥으로 가서 이건 뭐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들어갈 잠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리발은 한쪽으로만 낀 상태로 이렇게 발차기를 했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제가 오리발이 떨어져 있는 것도 같이 첨부를 할게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오리발이 흰색으로 바닥에 있는데, 근데 이 오리발을 또 찾았어요. 이거 어떻게 찾았냐면은 왔던 길로 가서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계단 앞에 이렇게 분실물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 오리발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여기 있나? 우리 깜짝 놀랐죠. 거기 오리발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오리발을 찾았습니다. 아마 여기 장호항 측에서 환경 보호 목적으로 이렇게 뭐 쓰레기 수거 느낌으로 해가지고 근처를 이렇게 관리를 하나 봐요. 그래서 덕분에 오리발도 잘 찾아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해파리가 있더라고요. 강원도에 해파리 엄청 많이 출몰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쪽에 있으려나 했는데 해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엄청나게 큰 소리로 여기 해파리 있다고 해서
그쪽을 좀 피해 있었고요. 아마도 이제 노무라 있긴 해파리가 아닌가. 근데 그 중에서도 좀 큰 사이즈가 좀 큰 해파리라.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해파리가 사람들 많은 포인트로 이동을 해가지고 안전요원이 이제 사람들 다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물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안전요원이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물도 맑고 관리도 잘 돼 있고 포인트도 넓었습니다. 그래서 장우항은 진짜 또 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되게 재밌었던 스노클링 포인트고요. 아쉬운 점은 이제 해파리도 있고 물속 부유물로 인해서 시야가 좀 잘 안 보였던 점, 구명조끼를 필수로 착용해야 돼 보니까 뭐 살짝 잠수도 할 수 없었던 점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네, 그럼 여름철 물놀이 안전하게 재밌게 놀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